예, 중간에 끊어졌어 가지고 다시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어, 제가 영상을 키면서 그 볼륨을 줄여 놨었는데 이 볼륨을 줄여도 녹화된 거엔 볼륨이 변하지 않네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다른 영상 할 때 그 목소리를 크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주의해서 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영상을 나올 때는 제가 말을 안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 계속 이어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뭐냐면 이제 아령을 들고 팔을 옆으로 벌린 상태에서 회전을 주면은 그 다음에 아령을 안쪽으로 모으면 아령이 안쪽으로 모아지면 회전축에 가까워지니까 회전 간성이 줄게 되죠. 그러면 가운동량이 보존돼야 되니까 I 오메가에서 I가 주니까 오메가 커져야 되죠. 즉 각속도가 커져서 빨리 도는 거, 그거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셨나요? 이게 밖에서 볼 때는 에이 뭐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여기에 올라서서 하게 되면요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집에 동네에 보면은 요즘에 그 거리에 운동기구들 이렇게 그 사람들 운동하라고 놔둔 것도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밑에 돌아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스트레칭, 허리 스트레칭 하라고 놓은 게 있는데 그 위에 서 가지고 팔을 벌렸다가 모았다가 무거운 걸 들고 있으면 훨씬 더 극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겠죠. 한번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영상에 보면은 또 뭐가 있냐면 그 지금 요 자전거 바퀴가 있습니다. 요 자전거 바퀴를 그 정지 상태에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 다음에 자전거 바퀴가 돌아가면 가운동량이 생기죠. 그럼 만약에 자전거 바퀴에 돌아가는 방향을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운동량이 보존돼야 되는데 반대 방향의 가운동량이 생기니까 몸이 반대로 돌 수밖에 없죠. 자,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보였죠? 각 자전거 돌아가는 자전거 바퀴가 그 가군동량을 만들어서 그 가군동량 값을 유지해야 되는데 어쨌든 사람과 자전거 바퀴 토탈 가군동량이 보존돼야 되니까 자전거의 가군동량이 바뀌면 사람도 역시 가군동량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자전거 바퀴 얘기는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또 돌아와서 얘기를 할 텐데 그때 그 문제들이 예제 문제가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이 판과 사람이 그 있는 상태에서 판이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그 가장자리에 있다가 안쪽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이 각속도가 어떻게 되냐, 각속력이 어떻게 되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운동량 보존 여기 있었죠. 처음에 가운동량과 나중에 가운동량이 바뀌는데 그 이 각 사람하고 원판은 같이 움직이니까 각속도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 회전간성은 원판의 회전간성과 사람의 회전간성을 더한 건데 원판의 회전간성은 똑같지만 사람의 회전간성 요것이 두 개가 위치가 다르니까 회전간성이 틀려지는 거죠. 회전간성은 이 중심 축에서부터 질량 곱하기 거리의 제곱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오메가 F와 오메가 I가 다르다. 그거 문제 나온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하고요. 요 문제는 이제 아까 나왔던 그 상황을 그대로 얘기를 해준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세차 운동으로 돌아갈 텐데 이 세차 운동이 그 결국에는 팽이 얘기입니다. 팽이. 그리고 자전거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요거 가기 전에 여러분들하고 그 앞에서 가군동량 보존에서 제가 그 뭐 얘기했었냐면은 크기가 보존되는 것을 주로 얘기했고요. 방향이 보존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 고리 던지기만 얘기했었는데 이걸 간단한 활동 하나 보여주도록 할게요. 이거는 내가 직접 만드는 걸 봐야 되니까 얘를 세워놓고
그다음에 잠시만요. 각도가 잘 맞을 수 있겠네. 카메라를 켜서 자,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굴이 등장하는 건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자, 종이 한 장 가지고요. 얘를 가지고 뭘 만들 거냐면은 종이를 이렇게 앞을 한 2번, 한 3번 정도 접어서요. 접은 다음에 얘를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여기를 풀로 붙입니다. 그러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은 그 고리 형태로 만들어진 이제 비행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고리 비행기가 만들어졌어요. 자, 요거를 하나를 더 만들겠습니다. 보통 하나 만드는데 날린 다음에 주스러 가기 귀찮아서 하나를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종이를 한번, 두 번, 한 3번 정도 접어서 앞부분을 살짝 무겁게 만든 상태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풀로 붙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시켜서 자, 이런 식으로 고리 형태의 비행기를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자, 두 개가 뭐 좀 다르지만 얼추 비슷하죠? 자, 얘를 어떻게 날리냐면은 그냥 잡고요. 여기를 잡고 그냥 던지는 겁니다. 이렇게 던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완전하게 대칭이면은 앞으로 곧장 날아가겠지만 이게 언뜻 봐도 약간 찌그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기의 흐름에 의해서 또는 얘가 날아가는 방향에 의해서 랜덤하게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던지면 아래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알 수가 없어요.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어디로 날아가려면은 오른쪽으로 날아가고요. 안주스로 갈 수가 없겠네요. 자, 제가 던지는 방향이 저 앞쪽에 보면 문 있잖아요. 그 문 쪽 방향으로 던지고 싶은데 저 오른쪽으로 휘어져서 날아갔어요. 여러분 화면상에서는 왼쪽으로 휘었겠네요. 자, 그런데 얘를 던질 때 어떻게 던지냐면은 얘를 이렇게 잡고 돌리면서 앞으로 밀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날아가냐면은 아이고 우와 너무 세게 돌려가지고 종이가 찌그러졌어요. 자, 보겠습니다. 좀 서서 해야겠네. 보였나요? 제가 찍으면서 볼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 한번 보기도 하겠습니다. 강의실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방 안에서 뭐 하는 짓이에요? 자, 다시 했습니다. 봤을지 모르겠네. 아마 보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향상에 맞았으니까. 아니면 내가 가려서 안 봤으려나? 한 번만 더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상태에서 이번에는 보였을 것 같은데 안 보였으면 한번 어렵지 않으니까 집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방향, 즉 회전을 주면은 그 회전하는 방향을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한 방향으로 날아갈 수 있다.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예입니다. 뭐 이거 말고 사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드라마틱하고 굉장히 뭐 긴장감이 넘치는 그런 활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회가 되면은 2학기 때 여러분들 만났을 때 그때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팽이 자전거 얘기를 들어가는데 사실 물리에서 가장 그 재미난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팽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거하고 덧붙여 자전거 문제가 들어가 있는데 이 자전거부터 들어갈게요. 자, 자전거를 탈 때 자전거가 왜 안 넘어지냐? 그게 핵심이거든요. 팽이도 똑같아요. 팽이와 자전거가 왜 넘어지지 않는가예요. 그런데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냐 넘어지냐라고 하는 건요. 우선 정지 상태에 있는 자전거에 타보세요. 넘어가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런데 자전거가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바퀴가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달리고 있을 때는 잘 또 안 넘어가요. 근데 천천히 가거나 멈춰 있으면 넘어가죠. 팽이도요. 가만히 안 돌아가면은 옆으로 꼬꾸라지는데 돌아가면은 또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가군동량 보존 때문입니다. 뭐냐면은 자전거 바퀴가 이렇게 있으면요. 어떻게 돼야 돼? 여기 있는 앞바퀴, 뒷바퀴가 회전을 해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 색깔을 칠해서. 얘가 회전을 합니다. 자, 회전을 하면 가군동량의 방향은 요 면상에서 위로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가군동량의 방향이 있죠. 그러니까 그 방향을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넘어가지 않는 거죠. 팽이도 얘가 이렇게 회전한다고 봅시다. 이렇게 회전을 하면은 가군동량의 방향이 위쪽 방향이죠. 돌아가는 방향을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가리키면은 이쪽 방향으로 가군동량의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군동량의 방향을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되니까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가군동량 보존의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세차 운동은 뭐냐면요. 얘가 우리가 지금 가군동량 보존은 토크가 가군동량의 시간 변화율이라는 거에서 나온 거예요. 즉 뭐냐면 토크가 제로면 가군동량이 보존된다거든요. 그러면 토크가 제로가 아니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예요. 자, 토크가 제로가 아니면 가군동량이 바뀝니다. 그런데 토크가 제로가 아닐 때도 좀 뭔가 특이한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자, 팽이 문제로 들어갈게요. 팽이가 그 영상이 있을지 모르겠네. 팽이 세차 운동. 우리나라 구글에서 할 때는 영어로 쓰는 게 좀 더 나을 거예요. 팽이는 영어로 탑. 그다음에 세차는 프리세션. 자, 이걸 봅시다. 스피닝 탑. 이게 소리가 나올지 모르니까 영상 나올 때는 가급적이면 제 조용히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냐면요. 요게 모터 가지고 얘를 돌리는 거예요. 사람 손으로 돌리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돌린 다음에 얘를 놓을 것 같아요. 자, 세차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요. 아마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지구과학을 선택해서 들었다면은 아마 세차 운동을 거기서 봤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회전축이 이렇게 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회전축이 약간 옆으로 기울어지게 되면은 그 기울어진 상태로 도는 것이 아니라 이 그 회전축의 손잡이 방향이죠. 그 방향이 움직이거든요. 그 방향이 움직이는 걸 우리는 세차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계속 이어서 볼게요.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네. 밑에 보니까 8분 30초 정도 지나야지 얘가 넘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안 넘어가니까 좀 시간을 갖도록 보겠습니다. 잘못 골랐는데
갈게요. 자, 지금 보면은 지금 축이 꽂혀 있진 않지만 축을 꽂혀 있다고 생각해 보면은 축이 그 빙글빙글빙글 돌아갑니다. 자, 여기는 영상이 아주 적당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거를 보기 위해서는 심을 해놓은 것 같은 요거를 잠깐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A long time ago lived the famous astronomer Hipparchus. We don't know too much about him, but we are aware that in 134 BC he discovered a new star in the sky. This discovery led Hipparchus. If you spin the top, you can why this was so. To help 자, 이 부분을 보세요. 지금 보면은 얘가 팽이가 기울어져 있죠. 기울어져서 회전을 하는데 이 회전하고 있는 이 꼭대기가 가리키는 요 방향이 또 원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세차 운동이라고 합니다. To explain why this is the case, I hope you have a spinning top at home. If you spin the top, you can clearly see that it rotates. Rotation is the movement. 자, 요거를 이제 우리는 세차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바로 그 세차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팽이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왼쪽 그림이 팽이를 나타낸 건데요. 팽이가 우선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그 얘기는 오른손으로 돌아간 방향을 감아주면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 바로 이 방향이 가군동량의 방향이라는 거죠. 요거. 자, 그런데 얘가 토크가 없으면 요 방향을 그대로 유지해야죠. 왜냐면 토크가 없으면 가군동량이 보존돼야 되니까. 자, 그런데 얘를 잘 보면요. 회전 이 팽이에요. 무슨 힘이 작용하면 중력이 작용합니다. 이 중력이 작용해요. 중력이 작용하면 얘가 회전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지 말고 중력이 작용하면 이 팽이가 어떻게 돼요? 중력 때문에 밑에 고정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넘어가게 되겠죠. 요 넘어간다고 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요. 요 점을 중심으로 점을 통과하는 축을 중심으로 이 팽이가 이렇게 회전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중력이 이 팽이를 넘어지는 걸 회전하는 거니까 넘어지게 하는 토크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토크는 뭐였냐면은 R 크로스 F였잖아요. 여기서 F가 mg고요. 요 R이 회전 축으로부터 힘의 작용점까지의 변이 벡터였으니까 회전 축으로부터 작용점까지 요게 바로 R입니다. 그래서 요게 중력이 mg였고요. 그러면 R에서 F로 오른손을 감아주면 요 화살표를 이렇게 옮겨서 그리면요. 요게 R이고요. 요게 F입니다. 그러면 감아지게 되면 토크의 방향이 어디냐면은 이걸 내가 직접 보여줄 수 없는 게 좀 아쉬운데 설명을 여러분들이 손을 같이 보도록 하세요. 뭐냐면 R을 R에서 밑에 mg로 감아줍니다. 그러면 엄지가 어디를 가리키냐면은 이 화면에 나오는 방향을 가리키게 돼요. 그래서 토크의 방향이 나오는 방향입니다. 지금 요게 완전히 나오는 방향이 아니라 지금 요 팽이가 약간 옆으로 기울어진 모습이거든요. 자, 그래서 토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토크는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시간에 따른 가군동량의 변화인데 요거는 다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가군동량, 나중 가군동량에서 처음 가군동량 뺀 거니까 이게 바로 분자가 가군동량의 변화죠. 가군동량의 변화 나누기 시간, 이걸 이제 미분을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결국 뭐냐면은 이 토크가 주어지는 방향으로 가군동량이 변한다는 거예요. 자, 원래 가군동량이 요거라고 해볼게요. 어딨냐면은 원래 가군동량이 요 방향이라고 해볼게요. 자, 토크의 방향이 요 방향이 여기
이 토크의 방향이 이거니까 토크의 방향이 L의 변화의 방향이에요. 그러면은 요거를 토크의 방향을 이쪽 방향이라고 해주면은 그 다음 각운동량은 요게 돼야죠. 왜냐하면은 LF 빼기 LI가 델타 L이니까요. 그래서 LF는 델타 L 더하기 LI니까 LI에다가 델타 L 더하니까 요게 바로 나중 각운동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팽이가 여기를 가리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돌고 있는 팽이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토크를 받게 되면은 이 회전 축의 가리키는 방향이 이런 식으로 회전한다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우리는 그 세차 운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보여주는 영상이 요 좀 어려워요. 요거 한번 여러분들 한번 잘 한번 보도록 하세요.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요거를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보면요, 제가 카메라를 볼 게 아니라 이게 띄워놨었는데 어디 있냐면은 비디오에 어느 걸 보냐면은 이건 잘 안 쓰던 거라서 아까 띄워놨었는데 어디 있지? 어디 있을까요? 잠깐만요. 여기 있네요. 자, 이게 6초밖에 안 되는데 10초짜리를 볼까? 자, 이 강의 시간에 지금 제가 얘를 잡고 있어요. 지금 자전거 바퀴거든요. 자전거 바퀴를 사람이 잡아 돌립니다. 그러면은 그 얘가 손으로 내렸으니까 각운동량의 방향이 어디냐면은 오른쪽을 향하게 되겠죠. 알겠어요? 이게 돌아가는 방향으로 네 손가락을 감아주었을 때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이 각운동량의 방향이니까 제가 잡고 있는 이 왼손 있잖아요. 그쪽으로 각운동량의 방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저 반대쪽으로 잡고 있는 줄을 잡고 있는 부분을 잡고요. 내가 왼손을 놓게 되면은 자전거 바퀴가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근데 유지를 하는 거는 각운동량 보존 때문에 유지를 해요. 그런데 얘가 중력 때문에 토크를 받아요. 그래서 그 토크가 작용하는 방향이 어디냐면은 그 넘어가는 회전축이 요거를 그림을 그리도록 할게요. 지금 자전거 바퀴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줄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바퀴는 어떻게 도냐면은 이게 지금 입체로 그린 게 아니라서 이렇게 요쪽은 뒤에 있는 거예요. 이 축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돌고 있어요.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감아지면은 L의 방향은 요쪽이죠. 자, 그런데 이놈이 여기에 중력을 받아요. 중력을. 그런데 요걸 중심으로 얘가 돌아가니까 요게 R이죠. 요게 R. 그러니까 움직여 그러면 요게 R이에요. 그럼 R 크로스 F니까 토크의 방향이 어디냐면은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래서 들어가는 방향은 보통 이렇게 놓고 X로 표시를 합니다. 왜냐면은 화살 같은데 이거를 이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보일 거고요. 이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표시는 들어가는 방향, 이 표시는 나오는 방향을 나타내 준 겁니다. 자, 토크가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L이 어떻게 되냐면 L이 변화를 토크 방향 쪽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위에서 봤을 때 얘가 그 위에서 본다면은 현재 자전거 바퀴가 지금 만약에 위쪽에서 본다 그러면요. 여기다 그러면 좀 그런가? 지금 현재 자전거 바퀴가 이렇게 있다면은 얘가 이 토크가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다음에는 이쪽으로 이렇게 얘가 돌아갑니다. 요거를 이제 세차 운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진짜로 그런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움직이는 거 볼 수 있죠? 다음 영상도 비슷한 영상이긴 한데 좀 더 뒤쪽에서 찍는 요거는 반대 방향으로 돌렸나 보네요. 그쵸? 자, 반대로 돌렸던 날이 나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그 세차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힌트가 아니라 질문을 하나를 보면은 자전거를 타고 갈 때요. 방향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위에서 봤을 때 자전거 바퀴가 앞바퀴가 이렇게 있고요. 뒷바퀴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축이 위에서 본 모습이에요. 지금 위에서 이게 앞바퀴고 이게 뒷바퀴입니다. 자전거를 위에서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앞이고 여기 뒤입니다. 이쪽으로 움직여요. 그럼 여러분들은 자전거를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핸들을 왼쪽으로 돌린다 그러죠. 자,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면 자전거 바퀴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방향이 바뀔까요? 아니죠. 이렇게 딱 꼬꾸라져 가지고 탁 걸려서 얘는 앞으로 가려 그러고 얘는 일로 가려 그러는데 이게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실제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그 자리에서 핸들만 살짝 돌려보세요. 그럼 자전거가 팍 하고 이 어디 걸린 것처럼 부딪히게 됩니다. 만약에 그래도 바퀴 이렇게 핸들 틀면은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외발 자전거 생각해 보세요. 외발 자전거는 하나입니다. 근데 가다가 방향을 왼쪽으로 이렇게 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다가 몸을 돌려요? 외발 자전거를 타거나 자전거 탈 때는 두 손 놓고 타는 경우 있잖아요. 두 손 놓고 타는 경우에도 잘하면요. 이 방향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왼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싶으면요. 몸을 왼쪽으로 기울이면 됩니다. 그래서 자전거 바퀴가 어떻게 돼야 돼? 뒤에서 봤을 때 외발 자전거지 뭐 두발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 바퀴가 뒤에서 봤을 때 이게 땅이고요. 뒤에서 봤을 때 이렇게 돼 있으면 앞으니까 이 땅 밑쪽이겠죠. 앞으로 가는 거고요. 얘가 이렇게 바퀴가 살짝 기울어지면요. 왼쪽으로 휘게 되고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면은 오른쪽으로 휘게 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은 자전거 바퀴가 이렇게 왼쪽으로 기울어지면요. 뭐라고 해야죠? 그 중력 때문에 토크를 받게 돼요. 토크의 방향이 뭐냐 하면은 여기서부터 R이니까 이게 R이고 F니까 토크가 나오는 방향의 토크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바퀴가 어느 쪽으로 도는지를 생각해 보면요. 이쪽 앞으로 가고 있다고 봤을 때 가군동력의 방향이 이쪽 방향이에요. 근데 나오는 방향의 토크를 받으니까 얘가 그 끝점을 여기로 놓은 상태에서 이 화살표를 위로 당긴다는 생각으로 돌아가게 되면 자전거 바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자전거 바퀴가 왼쪽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이 돼야 됩니다. 자, 이게 3차원을 제가 2차원으로 그리다 보니까 이게 좀 쉽지는 않은데 그와 같은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자, 똑같은 상황을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 볼게요. 요거는 뭐냐 하면은
그 아까 봤던 그 자전거 문제하고 똑같은 건데 이거 이제 자이로스코프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자이로스코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고요. 제가 얘가 이렇게 회전하고 있습니다. 회전하고 있으면은 가운동량이 오른손으로 감아지는 방향이 이쪽에 가운동량의 방향 LI를 갖게 되겠죠. 근데 이 축에 매달려 있으니까 얘가 중력을 받아요. 그러면 이게 R이니까 R 크로스 F에서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토크를 받겠죠. 튀어나오는 방향, 이게 튀어나오는 방향을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LI가 이 토크의 방향 쪽으로 바뀌어서 LF가 요게 되니까 요쪽을 향하는 방향으로 이 팽이, 얘도 팽이에요. 팽이가 전체가 움직이는 거고 그 다음에는 요쪽, 그 다음에는 요쪽, 그 다음에 요쪽, 그 다음에는 요쪽.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얘가 회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그 팽이, 자전거 굉장히 그 어려운 얘기긴 한데 기본적으로 가군동량 보전 또는 토크에 의해서 가군동량의 변화 그거랑 연결돼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이 조금 어렵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아무 의심 없이 생각했던 팽이가 왜 도는지, 팽이가 넘어질 때는 왜 세차 운동을 하는지, 또 자전거가 정지 상태에서는 왜 가만히 안 서 있고, 뭐 당연한 거지만 자전거가 움직일 때는 왜 또 잘 움직이는지 그런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다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연습 문제로 몇 개 문제를 제시를 할 텐데요.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되게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는 원래 요거를 보강하려고 그랬었는데 문제를 좀 제가 풀어주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 팽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기말고사 때 예전에 이거 문제 항상 냈었어요. 뭐 냈었냐면은 그냥 이 그림 주고요. 세차 운동에 대해 설명하라. 이런 식으로 줬었습니다. 자, 제가 내는 문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연습 문제 했던 것처럼 계산하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것들의 원리를 설명하라 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로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긴 것처럼 세차 운동에 대해서 설명하라, 가군동량 보존을 이용해서 김연아의 피겨 스케이팅을 설명하라, 뭐 그런 내용들 또는 원숭이 문제 전에 있었죠. 원숭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러니까 아는 대로 막 쓰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좀 나오고 했습니다. 뭐 전에 얘기했다시피 시험 보기 전에 뭐 나올 건지에 대해서 후보들을 몇 가지 정리를 해주도록 할 테니까 일단은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